백스컴. 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월간 견적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아주 큰, 정말 아주 큰 시험이 있는 달이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겪게 되는 수능입니다. 영상을 지금 15일에 촬영 중인데 3일 뒤면 수능일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수능생들은 뭐 작년에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부디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얻어서 시험장 나올 때 좀 해맑은 표정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네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PC 시장에도 11월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인텔의 12세대 무려 DDR5를 지원하는 프로세서가 출시를 했습니다. 막 출시하기 전에 그래도 막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상황은 딱히 뭐 출시 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출시 전에는 i9급이 재고 확보가 좀 어려울 것이다. 금방 품절이 날 것이다. 미리 재고를 땡겨놔야 한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열흘이 지난 지금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DDR5 메모리, 와 기대 많이 했잖아요. 드디어 메모리의 세대가 바뀐다. 그래서 출시를 했는데 출시는 했지만 물건은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예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안 나왔으면 고려조차 안 할 텐데 나왔는데 없으니까 이거 매우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12세대 인텔 CPU의 경우 성능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메인보드 가격, 메모리, 뭐 OS, 그래픽카드 가격 뭐 나머지 것들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월간 견적에서는 인텔 12세대 CPU는 거의 다 빼다시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달과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역시나 그래픽카드가 뭐가 수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품 구성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네요. 백스컴 PC의 구입은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저희 쇼핑몰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1월 월간 견적 PC 주문 시에는 옆에 있는 요것들 MSI,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저희 백스컴 로고가 박힌 요 장패드 꽤 짱짱하고 두껍거든요. 냄새 안 나고요. 요것들 전부 드리고요. 이 MSI 키보드 마우스는 뭐 따로 협찬받은 거 아니고 다 저희가 돈 주고 매입한 겁니다.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기도 김포 지역은 여전히 제가 직접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동네 분들 구입하시면 메모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가고요. 혹시 AS 발생하면 제가 회수해서 고쳐다가 바로 댁까지 가져다 드립니다. 자, 그럼 월간 견적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구성은 인텔 i3 1100F랑 GTX 1050 Ti가 조합이 된 구성입니다. i3 1100F의 수명도 꽤 긴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인 GTX 1050 Ti도 아직도 이게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명이 꽤 길죠.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나 롤, 뭐 피파와 같이 좀 카드 점유율이 낮은 게임들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또 최근에 오픈한 리니지 W 그런 모바일 게임들 즐기시기에 딱 알맞는 사양입니다. 오버워치도 가능하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국민 옵션으로 하시면 144Hz를 노린다면 무리가 있겠지만 그냥 집에서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70만원대로 최대한 그래도 가성비 있게 꾸며봤고요. 이번엔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더 올려서 2번 사양 살펴볼게요. SSD의 경우 1번 사양부터 3번 사양까지는 240기가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놨는데 가격을 좀 최소한 줄이고 싶었거든요. 나는 좀 게임을 많이 설치한다, 용량이 부족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500기가로 변경해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용량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번 구성은 그래픽카드가 GTX 1650으로 장착이 되었네요. 1번 PC에 장착된 GTX 1050 Ti에 비해서 1650이 뭐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옵션을 똑같이 하더라도 1650 쪽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전문적인 영상 편집은 아니더라도 영상 편집을 배워보고 싶다거나 간단한 컷 편집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고요. 포토샵, 캐드, 도면 작업도 2번 사양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3번 PC 살펴보도록 할게요. CPU가 인텔 i5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i5 1400F랑 그리고 GTX 1650의 조합이고요. 게임 성능은 2번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i3에서 i5로 올라갔기 때문에 4코어 8스레드에서 6코어 12스레드가 됐거든요. CPU 성능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임을 하실 땐 프레임 향상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코어랑 스레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게임만 한다고 해서 뭐 게임 하나 켜놓고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디코도 켜놓고 옆에다 유튜브 방송도 하나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메신저 돌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4코어 8스레드의 CPU보다는 6코어 12스레드가 확실히 좀 여유있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나중에라도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데 2, 3년 뒤에 CPU 바꾸려고 하면은 메인보드까지 바꿔야 돼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CPU는 조금 더 올려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4번 구성 가볼게요. 가격이 확 뛰니까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SSD가 500기가로 좀 더 여유있게 변경이 되었고 파워도 전격 600W로 장착을 해줬습니다. SSD랑 파워를 올린 금액은 솔직히 얼마 안 해요. 한 4만원, 5만원이 좀 안 하는 금액인데 가장 큰 금액 차를 보여주는 건 그래픽카드입니다. GTX 1660 Ti를 장착을 해줬고요. 원래는 GTX 1650 다음에 1660 슈퍼가 오고 1660이 오고 또 1660 슈퍼, 그 다음에 1660 Ti거든요. 이렇게 중간 단계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재고가 없는 단계로 바로 4단계 위의 제품인 1660 Ti로 올라가면서 성능도 점프를 하고 가격도 점프를. 3번 사양하고 4번 사양 금액차가 거의 40만 원인데 그 정도 성능차가 있을까? 좀 분명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나는 고사양 게임은 잘 안 하고 뭐 롤, 피파, 좀 캐주얼한 게임들 위주로 하고 보통 유튜브 많이 보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싼 PC 구입하실 필요 없고요. 3번 사양만 해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반면에 고사양 게임들 좀 많이 하고 싶고 FPS 게임을 많이 해서 좀 프레임이 좀 더 부드럽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신 만큼 체감은 확실히 되실 거예요. 1660 Ti를 쓰면서 FHD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게임들 프레임 아주 잘 나오거든요. 이왕 사는 거 그래도 좀 평균적인 PC방 성능 정도는 맞춰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5번 구성은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더 올라간 RTX 2060입니다. 금액차가 1660 Ti랑 RTX 2060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없는 이유는 두 그래픽카드가 성능차도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요즘 그래픽카드의 금액은 채굴을 돌렸을 때 코인을 캘 때 얼마만큼 캐느냐, 그게 바로 그래픽카드 가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굴량이 비슷하니까 그래픽카드 금액도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막 1년, 2년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납득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번 구성은 RTX 3060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메인보드도 B560 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SATA 포트도 좀 더 늘어났고 내장된 랜도 1기가에서 2.5기가 랜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요즘 2.5기가 이상급 랜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2.5기가 랜 사용 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MSI RTX 3060 트윈 프로전 모델을 장착을 해서 동급 3060 중에서도 조용하고 성능은 아주 잘 나오는 상급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i5 1400 같은 경우는 정품 쿨러를 쓰셔도 소음이 그리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품 쿨러 쓰고 비용을 좀 아끼셔도 괜찮은데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존스보 CR1000 쿨러를 장착을 해줬네요. 가격대도 2만원대로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요. 쿨링 잘 되고 LED 효과까지 있어서 뭐 약간 드레스업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쿨러입니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쿨러는 뭐 CR1000 빼고 인텔 정품 쿨러 쓰셔도 전혀 문제 없네요. 이번엔 7번 사양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AMD 5600X의 RTX 3060 조합이고요. 이 정도면 뭐 FHD 해상도로 게임 하실 때는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요. 영상 편집이나 다른 작업들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고사양입니다. 제가 이 구성하고 인텔 i5 12600KF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슷하게 구성하면 얼마나 금액 차이가 날지. 근데 다른 부품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메인보드 금액에서 한 20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니까 굳이 20만원을 더 주고 i5를 쓰기는 추천드리기가 와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텔 i5 사양을 아예 빼버렸고요. 20만원 차이라면 차라리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올리거나 메모리를 고클럭 램을 써주시면 훨씬 좋은 게임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싼 PC는 아니라도 최근에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 모두 다 좀 렉 없이 깔끔하게 즐기고 싶다, 딱 요 정도 느낌의 PC를 원하신다면 방금 보여드린 7번 사양 추천드릴게요. 자, 8번부터는 가격이 또 점프를. CPU는 5600X 그대로인 상태에서 메인보드는 훨씬 더 튼튼한 B550M 박격포 모델을 장착을 해줬고요. SSD도 NVMe 모델로 빠르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RTX 3060 Ti를 장착해서 FHD 해상도에서는 뭐 전혀 문제없고 QHD 해상도에서도 아주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제품을 사용을 했네요. 이 PC 금액의 한 60% 정도가 그래픽카드 가격이거든요. 그래픽카드 가격만 내려가도 참 정말 좋은 금액대 PC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언제 내려갈지 솔직히 이제는 기약
흠집도 없고요. 정말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그래픽카드에 알맞게 700W 시소닉 전격 모델로 변경을 해줬네요. FHD 해상도에서 풀옵션을 주로 즐기고 그 상태에서 프레임을 최대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QHD 해상도 모니터 쓰시는 분들에게 방금 안내드린 사양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RTX 3070 건너뛰고요. 3070 Ti 사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케이스는 거의 국민 케이스급이죠. 다크플래시 DLX 21 메쉬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시소닉 전격 850W의 수냉 쿨러까지 장착을 해서 소음이나 발열, 파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품 구성을 맞춰봤네요. 월간 견적의 케이스들은 제가 임의로 자주 쓰는 제품들을 그냥 배치해 놓은 건데 원하시는 케이스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저희 사이트에 추가 옵션란에 없는 제품은 문의 주시면 추가해도록 할게요. 메모리나 다른 부품들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건 그냥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은 사양이긴 한데 며칠 뒤면 출시할 배틀필드 2042 같은 그런 고사양 게임들을 옵션 높여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3070 Ti급 또는 그 이상 옵션을 해주시면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10번 구성은 나머지 사양은 전부 다 똑같은데 그래픽카드만 RTX 3080을 장착을 해줬습니다. 3070 Ti랑 3080이랑 금액 차가 대략 한 25만원 존으로 나고 있거든요. 게임 성능은 게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3080으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FHD 해상도 모니터를 쓰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3070 Ti 이상으로 더 올리는 건 딱히 무의미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래 다음 구성이 게이밍 끝판왕이었었는데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 뭐 중간 보스쯤으로 볼 수 있는 사양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AMD 5800X랑 RTX 3080 Ti 조합입니다. 1000W 전격 파워랑 3열 수냉 쿨러까지 장착을 해줬고요. 가격이 300만원대 후반에 아주 가격이 시원한, 이게 시원한 게 맞나? 아주 고가의 시스템입니다. 게임만 생각하신다면 5800X 이상의 CPU를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예산이 여기서 좀 더 남는다면 그 돈으로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메모리를 삼성 시금치 램 말고 고클럭 XMP 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확실한 성능 체감이 될 것 같고요. SSD는 512GB 모델을 기본으로 장착을 해놨는데 나는 좀 게임을 좀 많이 깐다, 100GB짜리 게임도 막 여러 개 깔고 이렇게 여러 개 게임을 깔아놓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SSD를 1TB로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액 차이 크지 않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텔 12세대입니다. 대장급 모델인 i9 12900KF를 장착한 사양이고요. DDR5 램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DDR4 메인보드로 구성을 해봤네요. CPU랑 메인보드만 합쳐도 100만원이 넘는 사양이거든요. CPU 쿨러는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는 최상급 모델로 분류가 되는 NGXT 크라켄 X73 모델을 장착을 해줬고요. 메모리는 역시 삼성 시금치 램으로 그냥 기본으로 설치를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XMP 램이 있다면 변경하시거나 오버클럭 하셔도 됩니다. DDR5 램 같은 경우는 예약 판매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DDR5 시스템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나 카톡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0만원대부터 400만원대 사양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래픽카드가 구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찾아보면 그래픽카드 구할 수가 있고 또 코인 가격이 올라서 와, 그래픽카드 가격 또 오르나 싶으면서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2021년도엔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2022년도엔 나아질까요? 내년 이맘때쯤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백스컴으로 주문 주시면 아주 깔끔하고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